콜드 오프닝 충격의 시작. 침묵. 런던 학회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300명의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스크린을 응시한 채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하나의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2065년의 세계 지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인구 1억 8천만 명. GDP 8조 5천억 달러. 세계 3위 경제 대국.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영토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주, 몽골, 그리고 한반도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경제블록.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농담입니까? 발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윌슨. 런던 정경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4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한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세상이 믿지 않을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1부 소멸 예정국의 역설.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2100년 이전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도 경제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모두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인구 절벽이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제임스 윌슨 교수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출산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출산은 기회입니다. 학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기회라는 겁니까? 윌슨 교수는 침착하게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든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전체를 보십시오. 저출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기술력, 문화 영향력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안으로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첫 번째 무대는 만주였습니다. 제2부 사라지는 중국, 들어오는 한국. 2015년 중국 동북 삼성의 인구는 1억 9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9,5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간 1,40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빈 공장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텅 빈 상가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들은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이마트, GS25, 카페베네, BBQ 치킨, 파리바게뜨. 연변거리는 서울 명동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2023년 직접 연변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고용 통계를 보십시오. 전체 일자리의 61%가 한국 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연변 경제의 83%가 한국 자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연변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제 월급도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국적은 중국이지만 경제는 한국. 문화는 한국이지만 여권은 중국. 윌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흐름은 국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먼저 움직이면 정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제3부 몽골의 선택. 그의 연구는 몽골로 향했습니다. 광활한 초원의 나라. 인구 340만 명의 작은 나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 오랫동안 몽골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에 끌리면서도 중국을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러시아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몽골이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몽골 최대 투자국 한국 전체 외국인 투자의 38%, 몽골 주요 광산 개발권 한국 기업 45%, 몽골 청년 선호 취업국가 1위 한국 83%,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으면 서울인지 헷갈립니다. 한국 카페, 한국 치킨집, 한국 화장품 가게가 즐비합니다. 몽골 청년들은 K-POP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 몽골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러시아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2023년 몽골 정부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몽골은 스스로 한국 경제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4부 보이지 않는 국경의 이동. 윌슨 교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제적 국경은 이미 정치적 국경을 넘어섰다. 연변에서는 한국 기업이 통신망을 관리했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국 기업이 전력망을 운영했습니다. 만주에서는 한국 물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의 장악이었습니다. 통신, 전력, 물류. 이 세 가지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그 지역의 진짜 주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연변의 10대들은 BTS를 듣고 자랐습니다. 몽골의 20대들은 한국 드라마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만주의 젊은이들은 한국 예능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대박, 멘붕, 꿀잼 같은 한국어가 섞였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몸을 움직였다면 문화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윌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로 마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형 제국의 모습입니다. 제5부 북한 마지막 퍼즐. 그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중국의 지원이 급감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경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남쪽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탈북 엘리트들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양 고위층에서는 이미 남조선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시간 문제입니다. 김정은도 압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복원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북한 경제는 10년 내에 3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남북은 법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제6부 2065년 시나리오 -45년의 로드맵. 윌슨 교수는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2025-2035년 경제적 침투. 남북 경협 확대. 연변 몽골에 대한 한국 투자 가속화. 만주 지역 한국 기업 고용률 95% 달성.
몽골, 한국어 공용어 채택. 2단계 2036-2045년- 정치적 재편. 중국 경제 위기 심화. 북한 개방 정책 전면 시행. 2045년 남북 경제 공동체 협정 체결. 법적 통일 완성. 3단계 2046-2060년- 지역 통합. 통일 한국 인구 8천만 명 달성. 몽골 한반도 경제권 공식 가입. 만주몽골 특별경제연방 설립. 한국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부상. 4단계 2061-2065년- 새로운 강대국 탄생. 2065년 동북아 통합경제연합 출범. 총 인구 1억 8천만 명. 총 GDP 8조 5천억 달러. 세계 3위 경제대국. 제7부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윌슨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측은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 마이너스 연변 경제의 한국 의존도 83% 2024년 기준. 마이너스 몽골 최대 투자국 한국 38%. 마이너스 만주 지역 한글 간판 증가율 연평균 27%. 마이너스 동북 삼성 인구 감소율 연 1.3%. 마이너스 한국 해외 직접 투자 1위 지역 동북아 42%. 이 모든 수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8부 윤리적 강대국. 그런데 윌슨 교수의 예측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윤리적인 방식으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침략당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끊임없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식민지도 아닌 교육과 기술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만주와 몽골을 통합하는 방식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변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급여만이 아닙니다.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강요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세기형 강대국의 모델입니다. 침략 없는 확장. 강제 없는 통합. 신뢰 위에 세워진 제국. 제구부 회의론자들의 반박. 물론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중국계 학자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만주를 포기할 리 없습니다. 윌슨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할 능력을 잃는 겁니다. 중국의 1인당 부채는 이미 GDP의 30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면 중국은 자국 경제 유지만으로도 벅찰 겁니다. 그때 만주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입할 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곳에서 경제를 돌리고 있는 한국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침묵. 제10부 역사는 반복된다. 윌슨 교수는 역사적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50년 전 누가 소련의 붕괴를 예상했습니까? 40년 전 누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 믿었습니까? 30년 전 누가 한국이 문화강국이 될 거라 상상했습니까?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1980년대 한국은 군부 독재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IMF 위기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만큼 변했다면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될까요? 제11부 한민족의 확장.
윌슨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모두가 이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으로 수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반도는 좁습니다. 하지만 한민족의 영향력은 이미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신뢰. 이 네 가지가 새로운 국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12부 2065년 그날. 윌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65년 세계 지도.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경제연합.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변에서는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엘리트들이 남조선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65년 세계는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할 것입니다. 침략 없이, 전쟁 없이, 오직 협력과 신뢰로 세워진 강대국.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이 살아갈 미래. 학회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300명의 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독일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계 학자도 인정했습니다. 역사가 당신 편이 되길 바랍니다. 윌슨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그의 발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일주일 만에 2천만. 전 세계 한인들이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다. 이것이 진짜 K의 힘이다. 역사는 다시 우리 편이다. 2025년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변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2065년, 40년 후. 당신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자가 살아갈 세상.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은 총칼이 아니라 신뢰로, 침략이 아니라 협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윌슨 교수가 본 미래입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